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 사전 판매에 돌입을 합니다. 이동통신 3사와 쿠팡 11번가 등 자급제 판매 채널 모두 이 전용 혜택과 이벤트를 앞세워서 수요 선점에 나섰는데요. 이 내수 시장에서 폴더블 폰 첫 100만 대, 예약 판매 100만 대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그 Z 플립 4나 이제 폴드 4를 합쳐가지고 한 97만 대 정도 이제 예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예판이 그 해 전체 판매량을 약간 가늠하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번에는 한 100만 대를 미리 좀 돌파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게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네. 100만 대는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좀 어떤가요? 사실 이 플립 5랑 폴드 5의 반응이 좀 극명하게 나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Z 폴드 5 같은 경우는 이 양옆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반응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5년간 거의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실제로 잘 구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호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그렇죠. 딱 느낌인 보고 거죠? 있으면은 그 실제로 내세우고 있는 장점들이 그 막상 쓰는 사람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옆에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선된 점이 좀 적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플립 5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확실하게 예쁘게 잘 나왔다라는 이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 나가서 이제 오신 분들이랑 잠깐씩 얘기를 해봐도 네. 반응이 폴드 5보다는 이 플립 5 쪽에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공시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이제 각 이동통신사별로 공시 지원금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최고 한 13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5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보통 이제 추가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판매 장려금이죠. 각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추가로 지급해주는 약간 그 이벤트를 위한 돈들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공시 지원금과 좀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싸게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 넘게 할인을 받아서 지금 구입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금이 많으면 네. 또 구매를 고민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본래 지난 26일에 개최했던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XR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사실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 초에 갤럭시에서 언팩을 할 때 이제 퀄컴과 함께 XR 헤드셋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좀 실루엣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좀 더 이제 나은 기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이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굉장히 좋은 품질로 나오는 거에 약간 좀 충격을 받아서 이 품질을 약간 가격을 올리더라도 제품 품질을 좀 끌어올려서 공개한 쪽으로 지금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년 초 갤럭시 S24 언팩 행사 때 혹시 좀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했던 소비자들은 좀 의아했을 수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3천만 대를 넘길 수 있을까요? 무조건 넘기죠. 그런가요? 무조건인가요? 아니, 네. 이거는 누적 판매량이기 때문에 올해 네. 판매되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갤럭시 폴드 5의 이 예상 판매량 한 1,00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어떻게든 이 3천만 대는 이제 그냥 넘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관건은 정말로 이제 올해 이 갤럭시 Z 폴드 5랑 Z 네. 플립 5를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좀 1,000만 대는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신 있게 이 1,000만 대를 좀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Z 이 플립 5, 폴드 5 등 신제품에 삼성 칩셋 엑시노스 대신에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엑시노스가 들어가면 잘 안 팔렸을 겁니다. 음. 지금 현재 이 스냅드래곤 최신 모델이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세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보통 엑시노스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만 넣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현당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세서를 넣어준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궁금한 게요.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 아이폰을 삼성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젊은 세대 아이폰 선호하는 이유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요즘부터가 아니라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어지던 흐름이 네. 이 MZ 세대가 점점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네. 일단은 예전에 유행했던 모 브랜드의 이제 검은색 롱 패딩 을 다 같이 입는 것과 좀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 타격 부메랑으로 다가오진 않을까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를 사시는 분들은 항상 갤럭시만 사시고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아이폰만 쓰거든요. 이게 그쵸. 큰 차이가 이제는 나질 않아요. 서로 잘 안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는 아이폰을 쓰는 젊은 층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지금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네, 아이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예.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가을 출시되는 아이폰 15, 이 15의 일부 모델의 노치가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노치는 그동안 사실 아이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노치가 과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예, 노치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그 대머리 모양이라고 스마트폰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서 약간 내려와 있는 M자 모양. 예, 네. 그 M자 탈모라고 불리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이 노치형 디자인을 고집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아이폰 14 프로가 나오면서 프로만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홀 모양으로 약간 네.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아이폰 15서부터는 이 모든 모델이 이 노치가 사라지고 홀 모양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아, 모든 모델에서요. 그렇군요. 이렇게 아이폰 15의 디자인과 기능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업데이트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뭘까요? 일단은 베젤이 좀 얇아진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2.2mm에서 1.5mm로 얇아지는 거여서 사실상 이제 크게 눈에 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대신에 프로 모델에만 들어가던 아일랜드가 이제 일반 모델에도 들어간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폰 15 모든 모델에서 USB-C 포트가 조금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EU에서 앞으로 USB-C 포트를 적용하지 않은 제품은 팔 수 없게 한다라고 법이 정해졌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기존까지 쓰던 라이트닝 포트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애플 전용 포트를 버리고요. 이제 네. 갤럭시와 똑같은 USB-C 포트를 가진 아이폰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라이트닝 충전 당자를 이제 다 바꾸셔야 아이폰 돼요. 15에서는 다 확실히 버리게 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뀌나요? 예, 대신에 이제 뭐 갤럭시를 쓰든 아니면 다른 스마트 기기를 쓰든 요즘은 충전 단자가 다 이 USB-C 형태의 단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공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폰 이번에 바꾸고자 고민하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굉장히 많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아이폰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적 정보 기술 IT 기업들이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인도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현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 삼성 그리고 반도체 기업 AMD가 인도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좀 들려주시죠.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그 규모에 비해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인도에서도 반도체 이 회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만 너무 공급망을 의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인도의 어떤 스마트폰 공장 같은 경우를 이제 옮기거나 짓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또 무엇보다
인도 경제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굉장히 세게 매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마트폰이어도 인도 내부에서 공장 짓고 생산하는 제품과 외국에서 그냥 들여만 온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동안 뭐 아이폰 같은 제품들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샤오미가 한때 삼성을 누르고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도 내부에 아예 생산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인도의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경기 상황을 노리고 거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의 인구는 14억 2,800만 명. 이 스마트폰 출하량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 기준으로 1억 6천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이 네. 규모가 14억인데 1억 6천만 대면 적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네. 다만 이 전체적으로는 이 고급형평 스마트폰보다는 엔트리 모델, 특히 $100 이하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이런 시장인데 네. 반면에 지금 인도 중산층이 이제 14억 명 중에서 한 4억 명 정도로 이제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억 명 정도가 좀 비싼 스마트폰, 중급 이상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예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죠. 네, 정말 인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재 세계 인도인데요. 1위니까요. 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IT 수요지로 꼽히고요. 또 핵심 공급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도 인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AMD가 네. 인도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감행한다고요. 예. 어떤 상황일까요? 인도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 세계에 인도 출신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실리콘밸리 프로그래머 아니면 20%는 인도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분들을 직접 미국으로 데려와서 고용하는 것보다 인도에 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고용하는 게 좀 더 그 효과적으로 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AMD에서도 이제 연구 디자인 센터에 한 4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인텔이니 엔비디아니 퀄컴이니 뭐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 연구를 하는 주요 연구소들은 이 인도 쪽에 다 뭐 이미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인도의 대학가를 가보고 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엄청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인도에 정말 인재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인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데 인도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떤 우호 정책을 인도가 펼치고 있을까요? 일단 2021년서부터 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만들 경우에 합쳐서 약 7,600억 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정도 되는 이 지원금을 주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높지만 그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가 좀 많이 떨어진 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 꺼렸던 이런 면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 부분들을 아예 직접 이제 생산 시설을 지을 경우 실제로 어떤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어떤 뭐 토지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좀 선언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회사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인도 정부 자체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보고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장이자 공급망으로 부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이버가 다음 달 24일에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버 X를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이퍼클로버 X 공개 예정, 특징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런 그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언어 모델에서 모르는 한국 사회의 약간 고맥락 이런 부분들, 한국 특유의 문화나 법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하이퍼클로버 X가 대상을 삼고 있는 고객이 교육이나 법률이나 아니면 의료나 이런 부분에 이제 금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네이버가 데이터 주권과 규제 준수 등을 보장하는 소버린 AI로 해외 영토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강점이 뭘까요? 소버린 AI 자체가 이 AI 모델을 구축을 할 때 되게 규제를 준수하고 다음에 어떤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어떤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아키텍처거든요. 네. 이게 장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나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금융이나 이런데 이 AI 프로그램을 공급을 할 때 실제로 규제 준수가 잘 돼 있는 모델이면은 공급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기업 고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할 때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전문가 고객들을 잡을 때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고객들을 또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